이번 강의에서는 모두 어려워하는 이 사주팔자 운을 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의 원국, 대운, 세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지구가 생기고 이 46억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매우 안정된 시공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365일을 소비하고 또 자전하는 데는 하루가 걸리며 이런 자전과 공전 그리고 이 자전축이 약 23.5도로 기울여져 사계절이 생겨나 이 사계를 순환합니다.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하여 이 지구 만물의 변화가 생기고 인간도 이 시공간에 순응하면서 계절에 맞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각도 이 시공간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면서 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는데 오늘은 행복하다, 내일은 힘들고 또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돈을 많이 벌어 좋다가도 내일은 주식이 폭락하여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의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변화를 행동에 옮기게 만드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명확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변하고 공간이 반응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나 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가 받는 에너지 파동이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매년, 매월, 매일 이 동일한 조건의 에너지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지만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 받은 사주팔자가 다르고 살아가는 공간에 따라 그 에너지의 파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로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갔더니 발전했다거나 이 한국에 살 때는 너무도 힘들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크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 에너지를 받아내는 공간이 달라지면서 육체와 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시간이 이 지구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학습해야 합니다. 시공간 변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장간뿐이고 지장간이 보여주는 시공간 순환 방식에 사주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면 운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에는 어떤 시공간이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주팔자에는 매우 다양한 시공간이 공존합니다. 간단하게 따져도 사주팔자 원국, 대운, 세운, 월운, 이룬이 있죠. 또 다양한 시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반응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주팔자 원국, 대운, 세운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이 생년월일을 얻습니다. 다만 숫자이지 이 사주팔자는 아니죠. 따라서 사주팔자를 보려면 이 숫자를 60갑자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신을 뽑고 운을 살펴서 이 기륭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용신은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이 시공간을 기준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사주 상담자가 정한 것입니다. 이 행위의 문제는 내가 태어난 시간의 사주팔자와 이 현재 시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변화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탄생하던 순간의 시간만 감안한 겁니다. 호흡하는 순간부터 시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태어날 때 받은 사주팔자도 이 원국을 기준으로 대운, 세운, 월운, 이룬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 결정된 팔자로 이 용신을 정하여 기륭을 살피면 이 변화하는 시공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이 몇 개의 사주로 용신을 뽑는다는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병술 신축 경인 정해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일간이 강한가요? 정인격인가요? 형으로 파격인가요? 이 조우 용신으로 이 병화가 만나요. 이런 거 정하니라 세월이 한 세월 흘러갑니다.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신축월에 필요한 거는 이 봄을 향하게 해주는 이 병화가 쓸만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병신합해버려 그 빛을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또 연지와 월지가 축술형하는데 천간에서는 병신합을 하고 또 지지에서는 축술형하니 합형 구조로 이 초년의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특히나 연월에서 이렇게 병신합을 하면 부모와의 인연이 짧은 단점이 있죠. 다만 병신합으로 총명하여 교육, 명리, 철학, 종교의 인연이 깊습니다. 30대 중반에 이르면 이 연지는 병술의 기운을 끌어와서 병화의 빛을 받아서 발전합니다. 이 사람은 초년에 어렵게 살았고 이 역수를 업으로 하다가 을사대운에 대발하였는데 기사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좀 두 개를 더 볼까요? 병신신축 무술 임자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도 이 연과 월에서 병신합하기에 빛이 어둠에 잠기고 이 초년에는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지에서 이 축술형하기에 중년에 이 삶의 터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주도 축월이니까 이 병화의 빛이 필요한데 역시 병신합하니 이 빛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죠. 이 남자는 갑진대운에 사업에 망하고 이 무면허 약재상을 운영하여 을사대운 큰 돈을 벌었으나 98년 무인년에 이 부인이 전 재산을 빼돌리고 스님과 바람나서 도주하여서 2000년에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볼까요? 병신임진, 개해, 경신시에 태어난 역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임진월에 태어나고 이렇게 금수로 둘러싸여서 병화가 좋아 보이나요? 5세 경자년에 부친이 사망하고 자신은 소아마비가 되었으며 이 병신대운 34세 임자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주팔자 용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세 개의 사주 용신이 모두 병화라고 주장하면서 운도 모두 목화로 흐르니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실제 삶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공통적으로 용신이라 생각하는 화운에 사망했습니다. 용신의 논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용신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이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시공간은 무조건 연에서 월, 월에서 일, 일에서 시로만 흐르는 이 직선의 시간입니다. 이 반드시 이 연에서 탄생하고 이 시에 이르면 사망하는 이 시간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삶의 여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바로 십궁도 2입니다. 각 궁이는 이 그에 맞는 연령이 정해져 있고 또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습니다. 예로 이 을목을 좀 볼까요? 이 을목의 시간은 8세에서 15세 사이로 이 육체의 성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행동은 발랄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좌우로 펼치고 확산하고 이 성장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또 형제들, 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하죠. 하지만 이 반대로 54세 이후 이 신금에 이르면 이 말년의 육체가 딱딱해져 사망하는 시공간으로 이 시종자와 같고 또 윤회를 출발합니다.
시간이 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개념은 이 명리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시간의 순행과 역행은 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홍수를 막으려면 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 물길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순행하면서 흐르듯 이 팔자에서 연월일시의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면 순탄하게 발전합니다. 예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까지 바르게 흐르면 순행이요. 지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까지 흐르면 이 또한 순행입니다. 사주의 문으로 좀 살펴볼까요? 신의 정유, 임자, 계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주 구조의 시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연주와 월주는 신해 정유로 거꾸로 흐릅니다. 만약 정유 신해였다면 순행이었죠. 하지만 연과 월에서 시간이 역류하기에 그 삶이 불편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월가 일에서 이 흐르는 과정을 보면 정유 임자로 흐르고 다시 임자에서 또 이 계묘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정유에서 이 임자로 흐르는 과정이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정화가 이 유금을 달구면 열기를 가해서 달구면 이 유금이 자극을 받아서 임수와 이 자수를 향하여 갑니다. 바로 정신임 삼자 조합이죠. 이런 흐름으로 젊어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다시 임자에서 계묘로 순행합니다. 따라서 삶의 기복은 없지만 문제는 이 시주 개수 46세 이후에 이르면 임계정으로 이 육체가 상하거나 재물이 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남성은 초년에 고생을 하다가 20대부터 이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로 2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볼까요? 갑인정묘 을축 을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2009년 36세 기축년에 이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주를 좀 시공간 흐름으로 살펴볼까요? 이 연에서 월은 갑인정묘로 이 시간이 바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월주에서 일주는 이 흐름이 이 묘진사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일주와 시주도 이 을을 발전이 없고 축유로 시간이 역류하니 이 연과 월 또 일시의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연과 월에서는 순행하고 또 월과 일, 또 일과 시에서는 역행하기에 흐름이 막히면 마치 이 기가 막히듯 인생도 막혀버립니다. 특히 일주의 시기, 이 축토에 이르면 인생이 답답해지죠. 이 정묘월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묘목을 확장하고 이 촉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수도 있고 병화도 있고 또 경금도 있어서 이 개수로 을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 경금으로 열매를 맺고 또 병화로 열매를 확장하면 좋은 구조인데 일지의 축토가 이 정반대 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암으로 사망한 이유는 이 을묘의 생기가 이 유금에 잘렸고 이 축토에 응결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시공간 흐름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음을 볼까요? 을묘, 기축, 신미, 정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의 시공간 흐름은 뒤죽박죽입니다. 이 을묘에서 이 기축으로 역류하고 이 기축에서 신미로 바르지도 않고 또 이 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미와 이 정유도 이 청간과 지지 흐름이 비틀어졌죠. 또 노력하지 않고 이 한탕을 노리는 심보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유축조합입니다. 이 유축조합은 이 한탕을 노리는 심보가 강하죠. 그리고 이 신을로 재물을 탐합니다. 이 남자는 을미년, 병신년에 걸쳐 이 을 재물을 탐하다가 주식 투자로 돈을 모두 날렸는데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42세 병신년 당시 상황인데 10년간 고물상을 운영하여서 작은 성공을 이루었으나 이 주식 투자로 모두 날리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무일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이혼을 요구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 갑인, 계유, 신유, 갑오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갑인에서 계유로 흐르고 또 계유에서 신유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로 갑인이 아니라 이게 갑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좋죠. 이 오화가 유금을 달구면, 자극하면 이 유금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계수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굉장히 총명한 구조죠. 그런데 갑오가 아니라 갑인계유네요. 인유조합이 보입니다. 이 인유조합은 살기가 강해서 주로 경찰, 암살, 킬러, 육체 손상의 물상입니다. 이 사주구조가 좋으면 범죄자를 다스리는 경찰로 활용하고 이 사주구조가 나쁘면 범죄자로 전략합니다.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3개 이상의 구조를 분석한 후 경찰인지 범죄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계유월에서 신유일주로 흐릅니다. 이 계유에서 원하는 것은 그 다음의 시간을 원하죠. 개,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원하고 또 유술해자축, 유술해자축 이런 식으로 흘러주기를 원합니다. 예로 이 계유 다음에 병자라면 어땠을까요? 흐름이 바르죠. 그런데 이 신유로 왔으니 이 시간이 역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유유로 이 동일한 글자가 3개나 생기면서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발전이 없습니다. 신유에서 갑오를 또 얻었습니다. 이 일주 신유가 이 강한 금기들이 수기에 풀어져야 이 날카로움을 없애는데 그래서 차라리 갑오가 아니라 갑자가 낫죠. 하지만 갑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오화가 이 신유유에게 열기를 가합니다. 그럼 이 3개의 금들은 그 열기를 이 월간, 계수에 풀어내려고 서로 다투면서 계수를 향해 가죠. 비유를 들어보면 이 도로의 어느 한 구간에 갑자기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로 빨리 가려고 얽히고 설켜서 오히려 더 막혀버리는 거죠. 이 3개의 신유유가 하나밖에 없는 계수로 들어가는 과정에 서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병목 현상은 사람의 성격을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며 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 구조는 이 사주 전체가 흐름이 뒤죽박죽이고 이 남자는 자신의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병자년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계묘신유, 병작, 갑오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천간을 보세요. 계신, 병갑, 뒤죽박죽입니다. 만약 신계, 갑병이었다면 흐름이 바르고 또 순탄하죠. 지지도 만약에 이 묘오유자였다면 극히 순탄합니다. 하지만 4개 간지 순서가 뒤죽박죽이면서 지지에서는 묘유충을 하고 좌우충을 합니다. 편할 날이 없죠. 경호년에 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있는 시공간이 뒤틀리고 불안정하면 이 인간의 뇌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이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을미, 을유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천간에서 을로 이 새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양으로 이 만약 안정된 삶의 터전 무토가 없으면
이 을목의 좌우 확산 속성대로 바람처럼 돌아다닙니다. 시공간은 넓게 활용하지만 이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데 이 을유월에 태어났으니 이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시공간에 태어나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죠. 이 주위 사람들과 괴모임을 하는데 김연연의 이 갯돈을 훔쳐 도망갔다가 신미월에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을미년에서 이 을유로 흐름을 보면 비록 천간은 동일하지만 이 지지는 미에서 유로 흐름이 바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은 바릅니다. 하지만 월일시가 을유 동일하니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공간을 맴돌아 이 삶의 범위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미토에 있는 정화가 이 유금에게 전달되고 이 대운에서 해자축 수기에 풀어지면서 콩이 콩나물로 풀리듯 이자처럼 시종자 유금 종잣돈을 부풀리려는 욕망으로 사채놀이,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직업을 갖습니다. 이런 속성이 바로 유잡하죠. 고리대금, 사채놀이, 개놀이와 같은 물상이죠. 이 여인이 만난 기축운은 유축합으로 탐욕이 생기고 한탕을 벌려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축토, 감옥에 들어가죠. 유축진, 축진 조합은 모두 짧은 시간에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이 수확했던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조합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당연히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묘년에 이 묘유축으로 좌우로 펼치는 이 묘목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기해 정묘 기후 갑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기사년 이혼한 남자인데요. 이 구조의 시간은 연주 기해에서 이 월주 정묘로 흐릅니다. 이 천간은 거꾸로이지만 그래도 이 지지는 해에서 묘로 바르죠. 만약 정해 기묘월이었다면 그 흐름이 더욱 순차적이겠죠. 자, 이제 정묘에서 이 기유로 흐르니 천간에서는 정, 기 흐름이 바르고 묘에서는 묘유로 또 바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묘에서 유까지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해에서 이 묘까지는 순차적으로 흐르다가 이 묘에서 유까지의 간격이 이 크게 벌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 일지 유금이 분명합니다. 이 묘월이니까 이 성장을 원하는데 일지 부인 자리에서 유금이 이 묘목을 충해버립니다. 예로 기유가 아니라 이 기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유가 아니라 이 기사였다면 이 묘월의 새싹이 해수에 의해서 성장하고 일지사화에서 꽃을 활짝 피웠을 겁니다. 일주 이 기유가 시주에서 이제 갑수를 만났습니다. 만약 경신을 만났다면 묘신합하고 또 일지가 사화였다면 이 일지사화로 그 열매를 확장했을 겁니다. 일지의 역할이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기유일주인 이 남자의 부인 역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했지만 만약에 기사일주였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얻었을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갑진무진 정미 신축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로 연구 공무원에 있으며 이 병술년 개사월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천간은 이 갑에서 신으로 이 순차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다만 이
갑정 무신으로 흘렀다면 더욱 순차적인 흐름이겠죠. 하지만 지진은 이 진진으로 초년에는 정체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부터 이 시지까지는 진 및 축으로 순행하는 흐름입니다. 이 이사주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이 십신으로 살펴보면 팔자에 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공직자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이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이 십신의 명칭으로 모든 것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10% 정도밖에 못하죠. 정관과 편관이라고 무조건 공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편관은 구조에 따라서 공직과 정반대 속성, 예로 인생의 고통, 스트레스, 관제구설, 이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에서 관직은 연간에 있는 이 갑이 정화와 조합을 이루기 때문이죠. 또 이 수익가를 전공한 이유는 연월지에 있는 이 진진 때문으로 진토 속에 있는 을목 생명체들이 이 진진으로 묶여 답답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반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런 문제를 치료하려고 의사가 되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두 가지입니다. 이 구조는 연에 갑이 있어 이 정화와 좋은 구조를 이루기에 수의사의 공직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연월일시 시공간 흐름이 나름 다르기 때문이죠. 자, 다음 볼까요? 신사신축 정묘 병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천간의 흐름을 볼까요? 신신정병으로 거꾸로 흐릅니다. 만약 이 시주를 기준으로 하면 병정신신으로 바르게 흐릅니다. 지지는 이 사축묘오로 흐르는데 이 연지사화를 제외하고 축묘오로 시공간이 또 바르게 흐르죠. 또 이제 구조를 살펴볼까요? 구조를 살펴보면 이 축월에 연과 월에 이 금기들이 강하니 이 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월간 이 월간 부친 신금 입장에서 아들 정화가 태어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금 부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글자가 자식 정화에 있으니 부친의 연령 46세 이후에 자식덕을 보거나 그 시기에 부친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살피면 이제 정화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세까지는 연과 월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맞추니라 이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 조상의 부모에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30세가 넘어가면 정묘일주의 시기인 31살에서 45세 사이에 연월 이 사회에서 정화를 필요로 하므로 이것저것에서 찾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변한 겁니다. 30대 전까지는 남을 도와주느라 바빴다면 이 30대 이후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38세 무오년에 이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재물을 축적한 이유는 모두 이 시공간에 반응한 것으로 정유 대운을 만나서 사유축 삼합을 이루었고 보통 유축, 유축진, 축진 조합은 재물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유금의 시종자가 정화에 뜨거워진 후 축토에 있는 개수의 팝콘처럼 터지기 때문이죠.
이 축토에서 정묘로 시간이 바르고 또 정신임, 정신계 조합이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일간의 시기에 이 일순간 폭발적으로 그런 발전하는 이 구조를 하나 더 볼까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기미, 이민, 갑진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도 미월에 태어났으니 이 연과 월에 마른 땅이 많아서 이 해가를 해줘야만 하죠. 따라서 이 충분한 수기를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주팔자의 유일한 글자인 임수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죠. 따라서 30세 이전까지는 연과 월의 수기를 공급하니라 이 조상과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효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죠. 하지만 31세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달라집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한 글자는 일간 임수이고 그 시기는 31살에서 37세 즈음입니다. 이때는 이곳 저곳에서 수기를 달라고 이 임수를 찾아오면서 그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고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젊어서 이 30세쯤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륭을 감정하여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두 사주 공통적으로 이 30대 이전에는 희생하는 삶을 살다가 가장 필요로 한 글자 이 일주의 시기에 이르면 폭발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금수가 조합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주예문을 좀 더 몇 개 살펴볼까요? 자, 무자기미 정유 경자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천간에서 무기, 이 정경 두 글자씩 흐름이 바르고 또 지지에서는 미유자로 흐름이 바릅니다. 따라서 초년의 이 무자 시기 15세까지를 제외하면 나름 시공간 흐름이 바르죠. 이 여인은 중년에 이 갑인대운의 부동산 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500억 이상의 재산가라고 하는데 이 갑인대운부터 어떻게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갑인대운의 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실질적인 이유는 일간 정화가 이 일지에 있는 유금에 열을 가하여 뜨겁게 자극하면 이 유금은 총알처럼 자수를 향하고 팝콘처럼 튀겨집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수십 개, 수백 개의 팝콘으로 팡팡 튀겨지듯 한순간에 엄청나게 부풀려진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정신임 삼자 조합도 중요하지만 기미, 정유, 경자로 이 흐르는 시공간 흐름이 바르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이모 기유, 이모 계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젊은 나이에 사업에 투자하여서 이 파죽지세로 성장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요인이 이 젊은 남자를 이 성공으로 이끌었을까요? 이 구조에도 정신임 삼자조합이 숨어져 있으며 또 시공간의 순행과 역행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모에서 기유로 흐르면 이 청간은 거꾸로 또 지지는 순행합니다. 만약 이 이모가 아니라 이 병호였다면 병호 기유였다면 어땠을까요? 시간 흐름은 바르지만 수기가 전혀 없기에 이 오화에 자극받은 이 유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이 31세 이후에서야 이 사업하여 발전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에 이 임수가 있기에 유금을 빠르게 풀어내고 국가 자리와 인연이 있어서, 즉 예로 정부, 국책 사업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오화가 유금을 뜨겁게 자극하면 이 유금은 연에 있는 임수, 일간에 있는 임수, 시간에 있는 이 계수 세 곳으로 들어가 재물을 무섭게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세계의 팝콘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돈들이 튀겨져 나옵니다. 여기에 대운도 초년부터 이 수운으로 흘러서 이 재물을 축적하려는 욕망이 강하여 이 사업에 투자하여 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지오화를 한번 볼까요? 시공간 흐름이 막힌다는 느낌이 있나요? 일지오화에서 시공간이 역류하기에 이 부인 자리가 역할이 좋지 못해 이 갑인대운에 이혼했습니다. 이 삼자 조합과 순행하는 시간이 조화를 이루면 무섭게 발전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를 한번 더 볼까요? 병자 정유, 무신, 개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의 청간은 병정무계, 나름 시간 흐름이 바릅니다. 지지는 유신해로 좀 뒤섞였습니다. 만약 일지가 무자였다면 이 정유에서 무자로 흐름이 바르기에 이 30대에 부자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남자는 이 30대부터는 발전하지만 실제로는 이 개해 45세 이후에 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유의 이 팝콘이 개에서 튀겨지는 시기에 부자가 된 겁니다. 정유로 이 유금은, 정화로 열기를 받은 유금은 개해에 이 뛰어들어가서 폭발적으로 부풀려지면서 큰 부자가 되는데, 이 구조도 정신임, 이 삼자조합의 시공간 흐름이 나름 바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병인, 신묘, 병진, 신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연주 병인에서 이 월주 신묘로 흐릅니다. 이 시공간 흐름이 바르지도 않고 그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연과 월의 이 병신합은 총명하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교육, 종교, 명리, 철학에 어울리고, 또 다음을 보면 신묘와 병진도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조합입니다. 또 일주 병진과 이 시에 있는 신묘는 이 청간에서는 시간의 간격은 굉장히 넓지만 이 지지는 역류하기에 이 시지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년에 평탄하게 살았고 이 교직에서 평탄한 생활을 하였고 이 유대운에 이 부동산 거래로 2억 정도를 벌었으나 이 굴곡이 심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시간에 있는 이 신의 역할인데, 이 묘월에서는 새싹들이 자라고 시간에서 신금을 보았으니 이 묘월에서는 키우고 열매에 열매를 맺고 또 여름에 열매를 맺고 또 가을에 수확하여서 이 결실을 맺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46세 이후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는 흐름이죠. 만약 이 신묘가 아니라 이게 경진이나 경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을병경 경신이라면 삼자조합으로 이 재물을 안정적으로 축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묘이기에 묘목이 상하면서 이 돈을 버는데 굴곡이 심한 것이죠. 다른 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임진개묘 무진 병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8년 무인년에 이 호운으로 바뀌고 신유대운에 큰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청간에서 이 흐름을 보면 임계병으로 이 순차적이지만 이 지지는 진진진우로 동일한 글자가 많기에 이 삶의 공간에 큰 변화가 없어서 발전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 새싹 묘목을 키우고 열매 맺어 이 무신, 기후 때문에 이 수확하기에 재물을 모았습니다. 큰 발전은 없지만 이 조금의 재물을 축적한 것이죠. 자, 또 볼까요? 기묘, 정묘, 무진, 병진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청간의 흐름이 정체된 느낌입니다. 다만 이 월주 정묘가 이 교육, 공직, 물상이죠. 또 시간에 이 병화도 공직의 이 인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묘월에 을을 키우고 시간 병화로 열매를 확장하고 수확하는 흐름이라면 좋습니다. 정유년에 이 공무원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공직에서 발전하고 이 기사년에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옴이 이 신유술로 흘러가죠. 강한 목기들을 성장하고 수확하는 흐름입니다만 이 공직의 특성이 강한 구조이기에 공직에서 발전한 겁니다. 이런 구조들은 자연의 이치대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매를 확장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를 얻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기미, 갑술, 신해, 계사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연주 기미에서 월주 갑술로 흐릅니다. 시공간 흐름은 큰 무리가 없지만 이 문제는 갑기합하고 이 출형 하는 합평이 공존하는 조합은 삶이 불안정하고 성정이 바르지 못합니다. 또 연월에 이 정신을 집중하는 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화기만 강하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여 책상에 앉지 못하고 이 밖으로 돌아다니죠. 초년의 계유, 임신의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미대운의 이 장사를 시작하고 이 경호대운부터 이 사오미 연에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대운의 사업이 망하고 파산하였죠. 자, 그럼 이 중년의 흐름을 좀 볼까요? 이 갑술에서 신해로 흐르면 이 청간은 순탄하지는 않지만 지지는 술에서 해로 흘러갑니다. 또 미, 술, 해로 이 순차적인 흐름이죠. 이 술월에는 아주 약간의 그 수기가 필요한데 사주팔자 원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수기가 일지해수죠. 따라서 38세에서 45세 사이에 이 발전할 것이라고 원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의 일주와 계사시주는 이 청간은 바르고 이 지지는 사해충하면서 이 시공간이 역류하기에 이 46세 이후에는 운이 막힐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사대운에 이르면 이 연월에서 갑기합하면서 갑이 묶이고 이 사해충하면서 불안정해지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간이 비틀리면서 불편해지면 삶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자, 무진신유 을에 병자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1928년생으로 이 반평생을 해군으로 지냈고 해군 중장에서 퇴역하였습니다. 이 청간은 무신을병, 또 지지는 진유해자, 시공간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이 월주, 이 신유의 이 날카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수기로 풀어내는 것이죠. 여기에 정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또 을이 이 무토를 향해 갑니다. 근데 이 무토는 국가를 상징하는 구미에 있네요. 그럼 교육, 공직, 또 안정된 터전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초년부터 수운으로 흘러서 이 신유,
이것을 배로 생각하면 이 바다에 뛰어서 이 해군으로 지낸 겁니다. 이 수기로 이 신유의 날카로움을 풀어내지만 이 단점은 이 차가운 금 속성 때문에 이 을목이 응결되기 쉬운데 시간에 있는 병화가 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46세 이후에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여 을의 활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대운도 42세부터 병인으로 흐르니 해군 중장까지 오르고 퇴역한 겁니다. 즉 발전하는 원인을 이 오행으로 살피면 금수목화로 이 순차적인 흐름 때문이지만 시공간으로 살피면 무진, 신유, 을해, 병자로 그 흐름이 바르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볼까요? 무신개해 정유, 정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 무신에서 개해로 그 흐름이 순차적입니다. 이 해월에 필요한 것은 정화인데 정화가 일간에 있네요. 이런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실제 상황에서 좀 살펴볼까요? 대학을 다닐 때 이 사람들을 모으는 재주가 있고 머리가 비상해 이 대모를 주동하였습니다. 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유학을 떠났고 이 만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며 30세쯤 모모모 닷컴 바람이 불었을 때 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신문에도 기사가 나는 등 이 성공하는 듯 했으나 돌연 부도를 내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40세쯤 이혼하고 이 무의도식으로 지낸다고 하네요. 이 성격상 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서 다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2009년 기축년 42세까지 살아온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전하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연월에서는 순차적인 흐름으로 발전합니다. 또 이 신에서 해, 또 천간에서는 무게합으로 이 해월에 필요한 화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월지 해수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이 정화인데 이 정화를 일간 31세에서 37세 사이에 만납니다. 그럼 이곳저곳에서 정화 일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발전하는 시공간에 이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일지를 볼까요? 유금. 정유와 월지 해수가 있습니다. 정유해, 정신임, 삼자조합이네. 좋을 것 같지만 시공간 흐름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유해가 좋을 것 같지만 연월은 신해로 바르다가 일지 유금에 이르면 역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지는 어떤 글자였으면 좋았을까요? 예로 병인이나 정묘일주였다면 시공간 흐름이 막힘이 없겠죠.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해월은 일지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해월은 반드시 이 목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갑이 늘며죠. 그런데 목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일지유금이 방해하는 겁니다. 일지는 배우자 궁이인데 그럼 이 배우자의 에너지가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피면 내 배우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시공간이 막히는 일지 38세에서 45세 사이에 하던 일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을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정유에서 정미로 이 흐르는 시간을 보면 또 이 정정, 이 자식과도 사이가 좋지 못하고 또 이 미토가 이 해수를
더욱 이 마르게 해버립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대운과 세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국에 존재하는 시공간을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살핀 겁니다. 살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월일시로 시공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면 삶이 극히 안정적이다. 두 번째, 중간에 시공간이 비틀어지고 휘어지면 그 지점에서 운이 막힌다. 세 번째, 삼자조합, 여기에 삼자조합과 사주구조를 살펴서 모두 좋을 경우에는 더욱 크게 발전한다. 다음 몇 강에 걸쳐서 이 사주팔자 원국구조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